지금까지 앞에서부터 이제 김일성 시기에 전통악기를 어떻게 개량하는지부터 살펴보고 김정일 시기에 다양한 악단에서 어떻게 연주가 되었는지를 살펴본 것 같은데, 혹시 김정은 시기에는 이런 전통악기나 전통음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특색 있는 문예 정책 같은 게 있는지가 조금 궁금해집니다. 네, 그 김정은 시기에도 민요는 이제 계속해서 시대적 미감에 맞게끔 변화해야 한다라고 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했던 민요풍의 노래라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그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란봉 악단의 김설미가 주로 이제 2012년에 모란봉 악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에 그 모란봉 악단을 주축으로 북한 이제 김정은 시기의 대표적인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음악들이 조금씩 이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민요 창법을 이제 기존의 전통 민요식이 아니라 어쨌든 좀 민요풍 노래의 차원에서 다양한 이제 뭐 편곡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아무래도 시대의 민요가 민요를 중심으로 시대에 맞게끔 변화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 민요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트렌드, 북한 음악계 트렌드를 보면 북한 내에서도 민요풍 노래는 조금씩 이제 좀 적어지는 추세가 있었고, 또 배악관현악이라던가 이런 민족악기의 활용 등이 좀 이전에 전면적으로 내세운 것보다는 조금 축소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북한 내에서 아무래도 좀 민요나 전통음악에 대한 이런 민족음악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뭔가 좀 다양한 변화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전통 음악 이제 좀 많이 접하는 게 뭐 아까 가야금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판소리라든지 아니면 뭐 사물놀이 약간 이런 이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북한은 거의 이제 다른 분야 말고 민요만을 중심으로 이런 전통 음악의 개량이 이루어진 건지 궁금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민요를 중심으로 해서 개량이 이루어졌고요. 그래도 개량이 이루어졌다기보다 발전을 했다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네, 민요의 이제 서도 소리, 그러니까 뭔가 좀 부드럽고 우아하고 맑은 소리,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민요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그런 이제 민요라고는 하지만 민요의 그런 특성, 유순하고 뭐 부드러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민요를 중심으로 발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남북한 전통음악 교류와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간의 남북음악 공연 교류의 사례를 살펴보면 85년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던 2018년 그 삼지연 관현악단이 박람 공연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예술인들도 북한에서 공연을 했었고요. 이렇게 다양한 이제 음악 공연이 있었는데, 이전부터 이후까지 약간의 이제 여기서 특징을 살펴보자면, 이전에는 민족의 이제 민족 전통음악으로 동질성의 회복을 방점으로 해서 이제 교류가 진행이 됐다면, 최근에는 대중음악이 이제 많이 교류가 됩니다. 그래서 대중음악을 서로 대중음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좀 그대로의 이제 다름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현재를 인식하고 있는, 인정하자, 이런 분위기의 교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85년의 공연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계기로 이제 통일 주제, 이런 동질성 회복 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교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요, 가곡, 신민요, 계몽기 가요가 주로 이뤘고요. 근데 하지만 이때 처음 교류였기 때문에 서로의 전통음악을 보고 우리는 하나 동질성을 느꼈어야 됐는데, 음악과 전통을 지키는 방식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통의 전승, 보존이 중점이었고, 또 북한에서는 이것을 이제 시대에 맞게 창작하고 개량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서로 전통을 훼손하거나 아니면은 뭐 약간은 고리타분하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의 비난이 오고 갔습니다. 90년에도 이제 교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때도 레퍼토리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족 전통 음악으로 이제 교류를 하면서 그 메시지는 조금 공통문화 공유의 차원에서 화해 그리고 통일지향적인 성격으로 변모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중음악으로 갑자기 변화하게 된 것은 2000년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아무래도 그 방송사가 주최를 하게 되면서 각
각각 이제 방송사가 공연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그 대중 가수들이 이제 참여를 하기 시작을 하고 이때부터 전통 음악이 좀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로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담긴 그런 공연 교류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은 국내 연주단체의 북한음악 연주 주요 레퍼토리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내 연주단체들이 북한의 이제 전통음악을 연주한 사례들을 좀 소개해드리려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연주하는 곡이 출강이라는 곡이 있고, 관현악곡 아리랑, 그리고 초소의 봄이 있습니다. 출강이란 곡은 이제 검은고 곡으로 이제 많이 이제 중주도 하고 독주로도 이제 하게 되는데, 김용실 작곡으로 64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재련소 노동자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관현악곡 아리랑 같은 경우는 뭐 아리랑 환상곡 뭐 이렇게도 많이 소개가 되는데, 최성원이라는 북한이 작곡가가 편곡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아리랑 선율을 주제로 작곡이 됐는데, 뒤에 이제 소개해드리겠지만, 남북 이제 오케스트라 합동 공연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아리랑을 연주를 했습니다. 초소의 봄은 단소 독주곡으로도, 단소와 이제 그 가야금 중주곡이라던가 가야금 독주곡으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네, 공영송 작곡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거는 실제 그 북한의 전통 음악이 우리나라에서 앨범으로 발매돼서 소개된 이런 부분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출강이라는 곡은 그 맨 위에 이제 검은고 곡으로 이제 앨범 자켓이 나와 있고요. 다음은 이제 아리랑을 연주한 곡이 이제 수록된 그런 앨범입니다. 밑에는 초소의 봄이 들어있는 그 앨범이고요.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남북 교향악단 연주회 합동 공연에서 그 아리랑이 이제 연주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아리랑에 대한 이런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젊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 아리랑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가져온 건데요. 그 BTS가 최근에 이제 K-콘 2016년에 이제 아리랑 연곡을 여기서 오프닝 곡으로 다양한 이제 아리랑을 메들리로 공연을 한 것입니다. 이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랑,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등등의 다양한 아리랑을 이제 메들리로 불렀는데요. 북한에서는 아리랑을 이제 지난날 우리 민족의 순환의 역사가 비껴있는 비애와 눈물의 아리랑, 이게 우리 시대에 와서 민족적 긍지와 낭만, 혁명적 기상이 넘치는 성군 아리랑, 그리고 강성 부흥 아리랑으로 승화했다. 이렇게 아리랑에 대한 다양한 이제 그 해석을 하면서 이제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아리랑이 다양하게 또 이렇게 변화하고 또 연주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남북한 전통음악을 이제 교류를 할 때 아무래도 전통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오늘 강의 내용에서의 핵심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지금 남북음악 교류할 때도 국악에서 대중음악으로 또 변하고 있고, 또 이런 내용 자체도 민족 동질성에서 뭐 다름의 인정이라던가 뭐 상호의 문화를 인정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음악 교류라던가 이렇게 아리랑 전통의 이제 공통의 민족 동질성의 이런 뭐랄까요, 메시지를 갖고 있는 아리랑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가져 나가야 할지, 앞으로 이제 음악의 방향성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BTS의 아리랑도 이제 현재의 아리랑을 대변을 한다고 본다면, 어쨌든 그 메시지는 민족의 뭐 한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상징적인 또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얼마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또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남북한 전통악기와 전통음악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북통합문화센터 평화통일 열린 강좌. 오늘은 하승희 박사님과 함께 남북의 전통 악기와 전통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남북이 함께 우리의 우수한 전통 음악을 잘 지키고 또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린 강좌 여기서 마치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